어릴 때부터 운이 좋게도 여러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양한 방식의 이별도 하고 진짜 내 목숨보다 사랑한 한 남자와 오랫동안 사랑도 해보고 처절하게 원치 않은 이별까지도 경험했다.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적지 않은 사랑의 경험들을 해보고 다양한 모습의 행복 중에 사랑의 행복이란 맛을 오랫동안 음미하고 느꼈다. 이번 사랑의 데미지는 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사람과 마음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라 안 좋은 일이나 시련, 이러한 것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금방 털어버리는 성격인데 이번 이별의 성격은 그 궤가 달랐다. 7년의 사랑과 그에서 오는 이별은 내게 상당한 시간을 요구했고 상당한 생각을 요구했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류의 감정과 에너지를 요구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랑과 이별을 경험했음에도 처음 느껴본 이별의 경험이었다. 그것은 내게 가족의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다. 밑바닥까지의 감정과 원치 않는 생각들, 파괴적인 상상들, 소용돌이치는 머릿속.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기 위해 처음 펜을 끄적이면서 내 속의 감정과 생각들이 전부 개어내듯 토해냈다. 감사하게도 시간과 부모님의 보살핌 덕분에 나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해 나갔고 나 자신에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사랑과 이별에 관한 심리서들, 입문서 이러한 책들이었다. 책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관점과 시각을 바꾸는데 사고의 방식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나와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고통의 괴로움에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살기 싫기도 하고 나를 내려놓고 싶기도 했지만 그리 오랫동안 나를 그런 상태로 방치해두진 않았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내 마음에게, 내 영혼에게 나 스스로 나를 상처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인에 의해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깊게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 싶었다. 내 마음도 어쩌지 못하는데 타인의 감정과 생각, 마음, 행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자고.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의 행복한 사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관계에서 그렇게 깊은 사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쓰기 시작했다. 결국에 타인의 사랑을 받고 가족이든 연인이든 뭐든 타인의 필요가 주는 것이든 배려이든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나를 위한 이기가 가장 큰 것인데 그렇게 이기적인 나를 내 스스로 내가 상처받고 파괴적이게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생각했다. 어느새 마음이 안정되어 갔다. 그 친구랑 비슷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요동치고 아팠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도 될 정도로 괜찮아졌다. 물론 내 고통과 감정을 밑바닥까지 경험하고 상처를 느끼고 직시하는 순간들이 있었기에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암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이별을 할 텐데 사랑과 끌림보다 중요한 게 진짜 이별을 어떻게 하느냐인 것 같다. 이별과 끝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걸 대처하는 방식이 그 사람을 더 성장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분명 디딤돌이 되게 한다. 그렇게 이별을 잘하면 더 나은 관계와 더 깊고 높은 차원의 만남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는 고인물에 머물러 있지 말자. 너만큼 소중한 거 이 세상에 없으니까. 안녕하세요. 한여자의 습관 한여자입니다. 끌림의 과학이에요. 오늘 서두부터 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실연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책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회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 그때 읽었던 책들 중에 인상 깊었던 책이 이 끌림의 과학이에요.
책 표지부터 좀 강렬하게 저를 이끌었고요. 모든 사랑이나 비이성적 행동이나 감정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정되더라고요.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1챕터 뇌, 섹스와 젠더를 결정짓다. 남자가 된 여자들, 태내 호르몬 작용,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2챕터 유혹, 섹스광, 고양이, 타이밍의 문제. 3챕터 욕망의 힘, 본능보다 강한 쾌락, 조금 더 해줘, 패티시즘. 4챕터 친밀감, 모성의 유발 호르몬, 유아기의 영향, 학대와 무관심의 영향. 5챕터 나의 아기가 되어줘, 사랑이 시작되려면 유대 형성과 공감 능력, 연인, 섹스로 입양되다. 6챕터 나의 영역이 되어줘, 애처가 화학물질, 내 여자 건드리지 마, 유전자와 결혼 생활. 7챕터 사랑에 중독되다. 총알을 겨눈 나의 반쪽, 실현당한 초원들쥐. 총알을 겨눈 나의 반쪽, 실현당한 초원들쥐. 배우자에게 중독되다. 8챕터 불륜의 패러독스. 가로채기를 막아라. 외도하는 유전자. 결혼과 섹스는 충돌할까? 9챕터 사랑 예방용 백신. 약물로 감정을 조작할 수 있다면? 치료적인 측면, 사회적 과제, 다시 쓰는 사랑의 서사.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패티시즘이란 부분에서 번식행위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엄청난 쾌락이 수반되지도 않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치자. 그러면 인류가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모두가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서 존재라는 짐을 덜어주는 편을 택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성관계를 원한다. 그럴 때 욕구 행동이 완료 행동으로 귀결된다. 이것은 타고난 욕구다. 수쥐는 성적인 접촉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더라도 발전기 암주의 최치를 맡으면 뇌의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사춘기 이전의 이성애자 소년, 소녀들은 이성이 싫다고 우긴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이성에 관심이 있다. 그런 관심에 두드러지게 집중하지 않을 뿐이다. 나중에 소녀는 플레이보이 화보 모델의 2차원적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될 것이다. 모델의 몸매와 신체, 특징, 특히 가슴, 얼굴, 눈.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나체의 여인을 볼 때 이 세 부위를 가장 오래 쳐다본다고 한다. 이 부위를 바라보고 있으면 타고난 성욕이 활성화되어 발기할 것이다.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소녀는 이 보상에 대한 반응으로 더 많은 보상을 추구하기 위해 페니스를 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휴 헤프너가 부자가 된 비결이다. 헤프너는 자기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여자의 가슴과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남자들의 타고난 욕망을 이용했다. 그래서 남자들이 너도 나도 플레이보이를 사려고 기꺼이 돈을 내고 정기 구독한 잡지를 매달 손꼽아 기다려 성욕 보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잡지는 읽는 이에게는 완료 보상으로 넘어가는 선행 조건이 되었고 헤프너에게는 로스앤젤레스의 저택과 전용 비행기를 안겨주었다. 거듭된 성적 환상과 자위, 거기에 들키거나 금기를 깨는 것에 대한 공포에서 오는 전반적인 각성 상태까지 더해지면 패티스가 단단히 자리 잡는다는 것이 파우스의 의견이다. 우리도 이에 동의한다. 믿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19세기 말 독일의 정신의학자 리하르트 폰 크라프트 에빙이 기록한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1890년 폴란드의 유서 깊은 명문가 출신인 32살의 브이피스는 자신의 성생활이 비정상적이라며 나에게 조언을 구해왔다. 그는 15살 때의 남녀의 차이를 인식했고 성적으로 흥분하는 것이 가능했다. 17살 때 프랑스인 가정교사가 그를 유혹했지만 삽입은 허용하지 않았다. 서로 자유해줌으로써 강렬한 성적 흥분을 느끼는 데 그쳐야 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그녀의 우아한 부추에 관심이 쏠렸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불쌍한 소녀는 가정교사의 신발에 대해 패티시가 생겼다. 여성용 신발에 전반적인 관심이 생겼고 여자들이 예쁜 부츠를 신는 모습을 엿보러 돌아다녔다. 신발 패티시즘은 그의 정신을 장악했다. 그는 가정교사에게 그녀의 신발을 페니스에 가져다 대달라고 했다. 그러자 즉시 황홀해하며 사정했다. 가정교사와 헤어진 뒤 그는 매춘부를 찾아가 같은 행위를 주문했다. 그러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다. 성욕 보상이 발생한 순간에 우연히 옆에 놓인 물건이 보상과 강하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우스가 말했다. 통증은 그 자체로 교감신경계를 각성시키기도 하지만 성적으로 흥분한 사람이 통증 때문에 더 흥분하여 오르가즘까지 느끼면 통증도 패티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책을 꽤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일단 남자들의 욕망, 사람의 본능적인 욕망, 그런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라 느꼈던 것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통찰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아하, 그렇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받아들이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공감을 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 되니까 응어리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이해, 연인에 대한 이해, 그래서 실현 당했을 때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은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있는 책들로 찾아뵐게요. 안녕.